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오늘은 기후위기보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소식을 한번 기후위기 찾아봤습니다. 대응. 예, 네. 중국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래도 그 많은 분들이 애정어린 제보들을 많이 주셔서 밥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이런 소식을 알려주셨더라고요. SNS에서 요즘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식인데 네. 중국에 놀랍게도 그 땅덩어리 넓은 중국에서 사막이나 뭐 이런 데 설치한 대형 태양광 설치량보다 오히려 집집마다 옥상에 설치한 옥상 태양광 설치량이 더 많다더라. 그러면 이 뭘까요? 땅도 네. 넓은 나라에서? 그래서 우선 사실 확인부터 했어요. 네네. 너무 놀라워서.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지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뭐 중국 1위, 뭐 미국 2위, 뭐 네. 유럽 3위, 뭐 호주 뭐 이러면 거기 땅 넓잖아. 우리는 땅이 좁으니까 태양광 안 돼. 뭐 이러잖아요. 그 땅덩어리 넓은 중국에서 네. 옥상 태양광을 사실일까? 네. 찾아봤더니 사실이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네. 서양인들이 쓴 더 차이나 프로젝트.com에 실린 내용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에너지 부문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태양광이 지난 2022년에 엄청난 한 해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1년에 중국은 87기가와트를 추가해서 설치 용량이 무려 392기가와트에 도달했는데 그중에 3분의 2는 옥상에 설치되었다. 옥상이에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실제로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전 세계에서 태양광을 새로 설치한 용량 중에 반이 중국이었어요. 나머지 반이 다 다른 나라들 합친 거였습니다. 이게 2022년이었거든요. 네네. 2023년은 전 세계 태양광이 또 역사를 새로 썼는데 설치 용량이 더 늘었는데 네. 그 대부분의 견인이 중국이었다는 역시 것이죠. 중국. 예, 그래서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근데 2022년에 충격파는 엄청났죠. 그런데 중국의 전 세계 신규 태양광의 반을 차지한 중국이었는데 중국 내에서 3분의 2가 옥상이었다니.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사실이었습니다. 이 오. SNS에서 다니는 소식들이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거에 네네네. 기초를 하자면 네. 중국이 땅이 없어서 옥상에다 짓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그 송배전관을 네네. 오. 길게 깔지 않고 생산한 야. 곳에서 사용하는 이거 미리 보시지 않고 그냥 딱. 그쵸. 와. 그 서당계 대단합니다.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대단합니다. 예. 상품을 뭘 드려야 되나 해서. 기후학교 진행을 네. 1년 했더니. 맞습니다. 전력 공급망인데요. 그러니까 중국도 서부 같은 경우 사람이 별로 안 사는 사막 같은 경우 네. 이런데 이제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많잖아요. 거기선 사람도 안 살고 민원도 없으니까 태양광을 막 설치를 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고 맞아요. 그래서 전기는 만드는데 문제는 그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다 동부에 몰려 있다는 거죠. 동부면은 이쪽 뭐 상하이 네. 뭐 저 어디예요? 여기 북경 저기 막 해서. 이런 거 있는.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석탄을 제일 많이 쓰는 곳도 동부이고 아하.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곳도 동부이고 동부까지 이 서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끌고 가는 여러 전력 공급망의 비용도 들고 맞아요. 그래서 내전 내산 그냥 전기를 많이 쓰는 소비지에서 바로 전기를 만들어 쓰세요. 그러다 보니 옥상 태양광이 가장 효율적이더라. 네. 그래서 민유안이라는 베이징 월드 리소스 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지 자원이 매우 부족한 중국 동부 지역에서 사람이 워낙 인구 밀집도가 높으니까 네네.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싶다면 옥상이 좋은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옥상에 발견을 한 게 2021년부터입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한자를 잘 번역이 올바른지 모르겠는데 현 전체 옥상 태양광 발전 이니셔티브가 2021년에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전체를
옥상 태양광으로 태양광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거를 독려하는 방법을 2021년에 중국 중앙정부가 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공공건물 옥상 그러니까 관공서 옥상은 최소 50%를 태양광으로 네. 학교나 병원 옥상은 40%를 태양광으로 상업용 건물 옥상은 30%를 태양광으로 또 농촌 주택 옥상이나 지붕은 20%를 태양광으로 이게 의무는 아니고요. 의무는 아니고 권장 사항이라고 네. 하는데 중국 사회 특성상 중앙 정부가 이렇게 목표를 딱 세우니까 중국 건물의 옥상이 이렇게 태양광 건물로 쫙 뒤덮이기 시작. 권장만 해도 쫙 뒤덮이는. 네. 다시 한번 공공건물 50%, 학교 및 병원 40%, 상업용 건물 30%, 농촌주택 20%.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 정도의 한 절반만 하더라도 엄청날 난리가 텐데요. 나겠죠. 그렇죠. 엄청나겠죠. 그러다 보니 중국 내에서 이 옥상 태양광이 가장 활성화된 지자체가 산둥성인데요. 네. 여기를 취재했던 서양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이동하는 중국의 고속철도망에 탑승한 내가 기차 차창 밖으로 어둡고 반짝이는 옥상 들판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산둥성에 도착했음을 알았다.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옥상 태양광.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이 글을 쓴 분이 이제 상하이에 위치한 경제 컨설팅 회사 에너지 분석가인 데이비드 피시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태양광을 빠르게 했지? 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네.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쨌든 산둥성은 중국 전체 옥상 태양광의 18%를 산둥성이 차지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산둥성 옥상에서만 1,8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33기가와트의 분산형 태양광 발전 용량을 설치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니셔티브니까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니까 네. 뭔가 이거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옥상을 빌려준 주택 소유자는 이제 빌려줘서 임대료를 받거나 또는 내 돈으로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 전력을 판매해서 추가 수입을 얻거나 이렇게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더라. 옥상을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중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좀 커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우리 그렇잖아요. 아유 태양광 안 돼 우리 땅 좁아서 거기 중국이나 호주 사막에서는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중국 가 보니까 옥상에 한 옥상을 거죠. 엄청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지난번에 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님 오셔서 반월공단의 공장 옥상에 네. 태양광 짓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도 태양광 하면은 저기 남도 그다음에 제주도 맞아요. 풍력하면 제주도 이렇게 밑에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셔도 수도권에서 다 쓰는데 또 그걸 송대정관을 끌고 오는 게 또 와야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산 시민협동조합 시민들이 이 빌라 옥상을 빌려서 그 건물주한테는 임대료를 드리고 네. 또 옥상 태양광을 하면서 사업 수익을 얻고 또 아리백 전기로 기업에게 팔겠다. 네. 이런 게 얼마나 앞을 내다보고 큰 일을 하고 있는가. 맞아요. 정말 새삼 절감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우리에겐 땅은 좁지만 우리에겐 옥상이 있다. 옥상이 있다. 네. 우선 마음부터 열고 방법을 찾아보면 우리도 그만큼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네. 중국의 옥상 태양광에도 그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게 위험 문제일까요? 요인이 있고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준비해서 네.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톡파원 사연인가요? 네, 기후독파원 사연인데 이번에는 강릉에서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겨울 강릉 눈 뜨면 날씨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예. 이 유명한 작가님이세요. 세상의 끝에서 만난 음악이라는 단행본 저자이신 신경아 작가님께서 이제 SNS에 이제 그 도심에서 사시다가 강릉으로 이제 귀촌을 하셔서 강릉에 집을 짓고 사시는 이야기를 쓰고 계신데 이제 저희 기후독파원 사연으로 또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눈이 많이 내리던 지난 2월 말에 쓰신 건데 지금 읽지 않으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추울 때 예. 얼른. 여기는 강릉, 눈 뜨면 날씨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강릉 생활 3년 차에야 비로소 제대로 내리는 강릉 눈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2월의 글입니다. 올겨울 들어 네 번째 큰 눈. 은퇴 후 제일 좋았던 건 늦잠을 잘 수 있다는 것과 일기예보를 챙겨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건만. 그런데 강릉으로 이주한 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또다시 날씨를 확인하는 일이 됐다. 우리 집은 태양빛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해가 나는지 구름이 끼는지에 따라 실내 온도가 2, 3도씩 차이 나므로 보온 커튼을 열 건가 닫아둘 건가를 결정해야 되고 전원 생활은 마당에서 해야 하는 일이 많아 날씨가 일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난방이나 편의성만 생각하면 무조건 화창한 날이 좋기는 하겠으나 계절이 계절다워야 한다는 것은 전원 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체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특히 마지막 문단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남미 여행 중에 빙하 트레킹을 하게 된 패친이 그렇지 않아도 녹아내리는 빙하에 굳이 트레킹까지 가서 녹는 속도를 재촉할 일일까요? 라고 고뇌하자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와서 직접 봐야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즈음의 기후변화는 굳이 빙하를 보러 가지 않아도 자연과 조금만 가까이 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이제 농사를 지어보면 더 절실하게 기후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네. 이랬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살고 계신 집이 우리 건축학 개론에서 늘 얘기하는 패시브 하우스, 녹색 건축 네. 이런 집인 듯해요. 사진도 저 나중에 오늘의 기후 밴드에다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릉통신 이제 농사를 지으시면서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또 지금 이제 눈이 녹아내리고 대신 산불의 계절이 또 왔잖아요. 맞아요. 예,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겠지만 궁금합니다. 이렇게 그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제보 주신 신경아 작가님께 또 열무 백김치 세트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 톡파워는 밴드에서 오늘의 기후 검색하고 가입하셔서 글을 남겨주시거나 생방송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그래서 강릉의 밤하늘을 떠올리다 보니까 네. 저는 이 노래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뭔가 PD님 개인적인 추억과 관련이 있나 봐요. 네. 네, 유재한님의 그대 내 품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음악 듣고 4부에서 뵐게요.